그 암 환자분이나 가족분이 아니시더라도 요즘 그 암이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죠? 그 건강검진 같은 거를 이제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좀 조기에 암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초기에 발견한 암은 또 치료 결과도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요즘 보면은 암을 이미 진단받고 치료는 했지만 그 이후에 잘 치료가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굉장히 숫자가 이제 많아졌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다 지내시면 좋은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좀 보면은 좀 여기저기 치료받고 나서 불편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암이야 어차피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좀 진단 받으셔서 치료를 하셨더라도 또 그걸 또 이제 잘 극복하시고 지내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.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내에 통증을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요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은 본인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요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은 조금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암이 요즘 굉장히 막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연세가 특히나 이제 드실수록 이제 누적이 돼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 진단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불과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, 30년 전 이럴 때는 암 진단을 받으면 아유 이거 이제 큰일 났다. 뭐 굉장히 어렵겠구나. 뭐 이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경우보다는 치료하고 나면은 또 잘 이렇게 또 회복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수술이나 이제 항암 치료, 방사선 치료, 물론 그 치료 과정이 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좀 힘들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요즘은 관심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은 암은 어쨌든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예전에는 뭐 암 치료 수술을 하고 뭐 항암 치료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신경 쓰느라고 조금 환자분이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. 그래서 그 병원 안에도 보면은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팀 이렇게 해가지고 암 환자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더 수월하게 덜 힘들게 치료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목조목 자꾸 방법들을 좀 궁리 중이에요. 그래서 아직은 좀 뭐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자꾸 이런 거를 바꾸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근데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의 통증 중에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그 암 환자분들의 통증을 무조건 다 암성 통증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암 환자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암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을 호소하면은 이거는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암과 관련된 통증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뭐 진통제,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를 나중에 이제 막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선입견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의 통증을 이렇게 송송 뜯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서 보면은 실제로 정말 암 때문에 아프신 경우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실제로 뒤져보면은 그 통증 중에 상당수는 치료하면 좀 없어질 수 있는 거, 그런 뭐 근육통이나 뭐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많으세요. 근데 환자분들이야 수술하고 나서 아프시니까 아유 이건 뭐 내가 암 수술하고 아팠으니까 이건 암 때문에 아픈 거다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단시간에 하나도 안 아프게 없앤다 이렇게 하기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수는 없앨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나왔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꽤 있습니다. 아까 말초신경병증 두 번째 시간에 들으셨잖아요. 이 사실은 뭐 당뇨가 흔하긴 하지만 사실은 항암제 치료하신 분들이 그 말초신경병증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.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도 항암제 쓰시고 나서 지금 손발 저린 분이 굉장히 지금 여러 분 계시는데 다행히도 똑같은 약을 써도 하나도 안 저린 분도 있어요. 근데 어떤 분은 좀 저려도 약을 조금 쓰면은 또 금세 좋아지는 분이 있고
근데 개중에 몇몇 환자분은 약을 이제 이것저것 계속 바꿔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미국에서 저희가 뭐 학술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다들 고민이에요. 이렇게 이 약 저 약을 계속 올려도 좀 잘 안 듣는 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증상을 개선시켜 드릴까 이런 게 좀 굉장히 고민인데 아직까지 하여튼 아직까지 그 완전히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분들은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다. 아직까지는 이 정도가 와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게 암 환자분에서도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. 항암 치료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손발이 저리면은 을에 나는 그냥 그 항암 치료 때문에 그냥 저린 거고 이건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리긴 저려서 그 진료 볼 때 뭐 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좀 참으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. 근데 그 실제로는 견딜 수 있는 범위에 그냥 격리하면은 괜찮지만 힘드시면은 약을 쓰시는 게 그래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시 한번 약 쓰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아까 신경검사 얘기가 나온 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면은 그 항암제를 써서 생기는 신경의 고장하고 아까 많이 보셨죠? 손목에서 이렇게 신경 눌리켜가지고 저린 경우 저걸 이제 수근관 증후군,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거 때문에 저린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세요. 그래서 그 신경 검사를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항암제 써서 저린 거려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손목이 고장이더란 말이죠. 그런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. 주사나 아니면은 그런 몇 가지만 가지고도 증상이 확 줄어든단 말이죠. 그래서 그냥 이게 뭔지 자꾸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씩 없애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통증이 많이 좀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암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뒤져보면은 뭐 암하고 관계없이 암 전에도 있었던 통증인데 수술하고 막 그 방사선 치료하느라고 조금 더 나빠져서 뭐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.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통증이 합쳐져 있다.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없앨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. 실제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사실 유방암 환자분이 좀 많으신 편인데 실제로 암 환자들 통증 중에 그 근육 이쪽 계통의 통증은 어깨라든지 팔 이런 쪽의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은 수술 때문에 가슴 쪽이 당기고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줄이려고 운동하고 치료를 하면은 또 개선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은 조금 잘 이제 수술하고 걱정이 되니까 잘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장 지금 안 해도 뭐 크게 불편치 않은 것 같아서 잘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만성화되고 나중에 가서 하려니까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. 그다음에 이제 그 어깨가 잘 굳습니다. 특히 이제 뭐 폐암 수술하신 분들도 잘 그렇고 유방암은 뭐 굉장히 많아요. 한 3명에 2명 정도는 어깨 고장이 대부분 겹쳐 있어요. 거기다가 이 그 갑상선 수술하거나 아니면 이 두경부 쪽에 지금 수술하신 분 우리 환자분들도 와 계시는데 그렇게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목에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목하고 어깨가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고장이 또 많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픈 것도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. 난 그게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. 난 암이 잘못된 줄 알았다.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그 어깨나 이런 부분의 통증도 치료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. 네.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셔서는 팔을 또, 아이고, 이제 쓰면 안 되나 보다 이러기도 하고, 아프니까 안 쓰게 되기도 하고, 이러다 보니까, 또 근력이 자꾸 떨어지기도 하세요.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자꾸 위축이 되죠. 뭘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없어지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거기다가 이제 잠도 잘 안 오시는 분이 많아요.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식사도 또 잘 못 하시는 분이 많고 조사해 보면은 암 때문에 아프시다고 하는 분 중에 우울증이 와 있는 분이 또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
사실은 뭐 통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도 나왔고 앞으로도 얘기 드리겠지만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게 그 어느 정도 경련 우울증은 운동하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신경정신과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암 환자분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약도 약이지만 운동이 굉장히 약만큼이나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. 그죠?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,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들이 그냥 딱 암만 딱 없애고 그냥 깔끔하게 아무 문제를 몸에 안 남기면 좋은데 각각의 몸에 문제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 주변 부에 유착 같은 게 생깁니다. 그러니까 수술로 이렇게 떡 떨어뜨리고 아주 주변이 말끔하게 되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수술 주변부가 이렇게 들러붙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유착이 생겨가지고 움직이는 걸 방해를 하게 돼요.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이제 전절제를 하면은 가슴에 넓게 이렇게 흉터가 생긴단 말이죠. 수술하신 분들이 잘 안 들여다보세요. 아예 보기조차를 굉장히 꺼리시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넓어요. 수술 부위가. 넓고 흉벽, 그 몸에 있는 흉곽에 이렇게 피부 같은 것들이 쩔썩 이렇게 붙어 있다고. 이렇게 만져보면 막 딱딱해져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렇게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도 보면은 이 목 수술했던 부분이 이렇게 쩔썩 붙어 있어요.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목을 움직이려고 해도 잘 안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신경이 또 잘 다칩니다. 그 목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신경을 잘 이렇게 옆으로 살펴놓고 이렇게 수술을 해도 밀리면서 다치게 돼 있어요. 잘 다쳐요. 그래서 그 신경이 조금 상하기 때문에 근육이 말라 들어가면서 또 아파요. 그래서 수술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불가피하게 했더니 수술하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사실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수술 안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.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경험하고 나시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건데 또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하고 나면 이래저래 아플 일이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을 쪼이고 나면 굉장히 딱딱하게 피부가 변하면서 주변에 통증이 많아요. 그래서 치료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면은 운동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유연성 운동, 스트레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이미 딱딱해져 버리면 그 다음엔 그거 어떻게 펴기가 굉장히 어렵고 방사선 치료할 때 그걸 자꾸 예방을 해주면 그거 막을 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. 그래서 요즘은 병원 오시는 분들 자꾸 운동하라고 막 방사선 치료할 때 강조를 하는 게 예전에 환자분들은 안 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환자분들이 뭐 팔도 비교적 잘 움직이고 아프거나 이런 경우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들 치료할 때, 물론 뭐 운동, 물리치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쓰면 통증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약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물론 뭐 불필요하게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힘든 걸 너무 꼭 참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약도 단계에 맞춰서 쓰면은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, 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걸 빨리 해결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약 끊어도 또 괜찮으시고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술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하면 보통 주사인데 아이고 주사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그럴 수 있는데 그 물론 팔에는 될 수 있으면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좀 부을 수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은 잘 안 하는데 뭐 어깨라든지 뭐 다른 부위 반대쪽 어깨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어깨 같은 데들 뭐 유착이 오거나 염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주사 치료 같은 걸로 그 자리에서 바로 조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만 부지런히 해도 예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모르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방암, 뭐 갑상선암, 뭐
뭐 폐암 이런 암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이 흔히 생기는 부분을 대충 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예방하려고 이렇게 이래저런 운동하시라는 걸 교육을 자꾸 해드린다는 거죠. 그래서 안 하신 분들보다는 한 분들이 훨씬 더 통증이 적어요. 실제로도. 생긴 분들도 훨씬 더 덜하시고.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래저래 암 환자분들 운동하라고 뭐 교육이든 뭐 방송이든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뭐 노인 할 때도 나왔지만 환자분들도 아주 몇 가지 좀 뭐 감염이 있거나 뭐 혈액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을 자꾸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. 근데 항암 치료하고 막 이러면 몸이 깔아앉고 힘들고 이러니까 자꾸 누워만 계시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움직이셔야 된다.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본인 수준의 어떤 운동이 좀 좋을지 그런 거를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근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밴드 같은 거 써서 하면은 헬스클럽이나 이런 큰 뭐 기계 안 쓰더라도 근력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저런 근력에 따라서 저 고무 밴드 같은 걸로도 땀날 정도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요. 우선 좀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 하나를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우리 모델분도 환자분이신데 와 계시긴 한데, 어깨 운동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셔가지고, 근데 이제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, 요런 봉 같은 게 있어요. 요거는 뭐 간단한데, 이제 요런 걸 이용해서, 요렇게, 문제가 되는 팔. 이제 가령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왼쪽 팔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러면 이 팔을 잘 움직이게 하도록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. 반대편 팔로 쭉 밀어가지고. 그럼 좀 더 잘 펴지겠죠. 그렇게 하고 또 특히나 지금처럼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뒤틀면은 이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이 가슴에 근육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를 쭉 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주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웅크리듯이 확 오그라드는 분들이 많이 펴진단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어깨라는 거 하는 거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도 끝까지 훅 가게 해야 되고 뒤로도 휙 가게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몸을 숙여서 팔이 쭉 펴지게 하는 것도 하고 사실 이런 뭐 볼이나 뭐 봉 이런 거는 뭐 얼마 안 합니다. 이런 거는 방법만 알면은 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은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배우셔서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수술하시고 나서 이거 잘 안 되세요. 그리고 시간이 어물쭈물 지나다 보면 이게 결국은 그렇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어깨가 굳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통증이 또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꼭 이런 봉이 아니더라도 뭐 수건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거를 써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관절들을 좀 펴지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뒤로도 마찬가지예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 속옷을 이렇게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팔이 뭐 엉덩이까지밖에 안 가요. 위로 안 가고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이 이렇게 젖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에 벽면, 이런 식으로 벽면 같은 데다가 팔을 이렇게 짚고 구석으로 쏙 들어가듯이 하면은 이 수술해서 이렇게 들러붙고 오그라든 가슴 있는 데가 쭉 당기켜진단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절제가 적었던 분은 좀 덜한데 절제가 많았던 분,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보건 수술 하신 분, 이런 분들은 이 가슴 쪽이 이렇게 확 오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면은 잘 안 펴져요.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식의 운동을 자꾸 하시는 게 좋고,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배우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도 뭐 이렇게 운동하시라 그러면 보통 팔꿈치를 이렇게 허리 옆에다 붙여서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늘어나요. 지금 하는 것처럼 팔꿈치가 어깨까지 올라오게, 그 다음에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만세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줘야지 이 가슴 있는 데가 쭉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의 운동이 좋으세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은 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방암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두경부암, 폐암 환자분들,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,
자, 그 다음에 이제 목도 마찬가지예요. 이 목도 이제 보면은 그 날개죽지 쪽에 이런데 근육통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늘리려면은 이렇게 그 반대쪽 손을 등 쪽에다 이렇게 올리시고 요걸 요렇게 당기면은 그 이쪽 근육이 확 늘어나게 돼요. 이 손을 그냥 두면은 이렇게 덜렁덜렁 올라가면은 잘 안 늘어나시고 이쪽 뒤로 이렇게 좀 잡아놓고 아니면 의자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은 목 근육이 이제 확 늘어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 병원 진료 대기실에 있거나 이럴 때도 뭐 그냥 시간 나시고 이러면 자꾸 운동하시고 이러면 좋습니다. 그다음에 어깨 쪽 이렇게 근육도 자꾸 풀어주시면 좋고 만성화가 되면 잘 고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에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고장은 꼭 암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흔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최경영 교수님이 어깨 통증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암 환자에서 흔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어깨 관절이 잘 들러붙어요. 여기도 벌써 그런 것 때문에 치료하셨던 환자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깨 관절이 이렇게 유착이 되면 움직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. 그래서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더 들러붙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관절이 이렇게 들러붙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좀 다른 종류의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잘 구분을 해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조금 주사 맞고 좀 쉬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막 운동만 하라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이렇게 잘 뜯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그 회전근이라고 해가지고 어깨를 움직이는 이런 그 힘줄이 파열이 된 경우는 너무 아픈 거를 참으면서 막 너무 무작정 운동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피하는 그런 거를 좀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다르다.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왜냐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누구든지 몸을 웅크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그거에 그냥 그대로 맡겨만 두면은 관절이 굳어버린단 말이죠. 그래서 환자분들 중엔 아이고 해도 되는 거였어요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초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면은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 중에도 찾아보면은 근막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담 결렸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. 아니 난 여기 등에 담이 결린다, 뭐 어깨에 담이 결린다, 뭐 누가 목에 올라타고 있는 것 같다, 뭐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뭐 올라타기 하면 누가 올라탔겠어요. 하여튼 그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수는 근육통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잡아보면은 심한 경우는 주변으로 찌릿하면서 이렇게 아픈 신호가 많이 간다고요.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손저리다고 오신 분 중에 이렇게 그 등이나 이런 데를 꾹 눌러보면은 어유 방금 찌릿했어요. 뭐 이런 분이 많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신경이 고장나서 저린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런 그 근막통, 근육통이 심해도 그런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난 팔을 들어 올리면 저린다, 그냥 팔을 내려놓으면 막 손이 찌릿찌릿 저린다 이런 분 중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거나 이런 몇 가지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저린 경우 중에 디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손이 신경이 눌린 경우도 있고 물론 항암제 써서 저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줄일 수 있다.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경 관련된 통증이 좀 좋아지는 분도 있고 굉장히 오래 가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써보면은 아주 특수한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오늘 꼭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수술하고 이제 손발이 이렇게 부어서 아프신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치료해서 좀 진행을 줄여주면 덜 아픕니다. 이게 왜냐하면 붓는 것도 안에 염증이 있어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때제때 치료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확 부었다가도 지금 관리해서 좀 좋아지신 분들은 통증 없이 또 잘 지내실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뭐 시간 제한 때문에 많이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암 환자분들의 통증이라고 해서 다 암 통증은 아니다. 암성 통증은 아니다라는 거고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없앨 수 있는 게 그 중에 굉장히 많다.
그 중에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하시면 굉장히 많은 거를 줄일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또 특히나 이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할 때까지는 가족들이 다 뭐 관심을 많이 가져주다가 딱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저기 불편하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들어주신다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족들이 운동도 같이 도와주시면 훨씬 결과가 좋아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요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궁금하신 건 또 질문을 좀 써주시고 어쨌든 적절한 운동을 제때 하면 많은 증상을 줄일 수 있고 치료도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적인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